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팔자 주름 하면은 상팔자. 상팔자? 네 팔자 상팔자. 아니, 그거 아니고. 원래 일반인들한테 팔자 주름 좀 있네요. 이러면 그냥 여기 있는 팔자 주름 정도 생각하는데 이 종류가 좀 있는지, 그리고 그 종류마다 또 치료 방법이 다 다른지, 그게 궁금해요. 뻔히 알고 물어보는 너무 전형적인 질문인데 아니, 제 역할인데 어떻게 해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원인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적합한 치료를 해야 결과가 개선이 된다거든요. 그렇죠. 얼굴 볼 때 누가 이렇게 팔자만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얼굴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팔자가 도드라져 보이는 원인을 찾아야 그 개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분이 팔자가 깊다고 해서 오셨어요. 전체를 생각을 안 하면 여기를 그냥 채워서 메꿔버린 다음에 팔자를 없앴을 거예요. 이분의 얼굴 쉐입을 보면 여기에 좀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히스토리를 물어보면 이전에 이제 눈밑이랑 악광대 필러들을 넣었던 거죠. 근데 필러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용량이 많게 되면 좀 쌓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를 한 번씩은 해요. 바로 넣기보다는 악광대 볼륨을 좀 줄여봅시다 라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대부분 아니 돌팔이 아니야, 내가 여기를 치료하려 하는데 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쵸. 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셔서 같이 했죠. 녹였어요. 이게 원래 노화가 거든요.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이미 알고 계셨을 건데 얼굴에 유지 인대들이 있어서 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눈밑, 인디어 밴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꺼졌죠? 이런 부분이 꺼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꺼져 있다는 건 뭔가 시술했거나 지방을 넣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좀 질병이 많거나 어쨌든 다시 원상태로 돌려놨어요. 그 다음에 팔자를 채웠냐? 아니요. 여기를 다시 채웠어요. 요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변했죠. 그랬더니 팔자가 보여요? 아니요, 좋아졌어. 엄청 좋아졌어요. 여기가 좀 두툼했던 거예요. 이렇듯이 팔자 고민이어도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팔자는 왜 생기느냐, 어떤 타입이 있고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오늘 제가 직접 시술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원장님 얼굴에다요? 제 얼굴에 오, 내돈내산 내돈내산.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얼굴에는 여러 근육이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올리는 근육들이 있어요. 웃을 때 수축하면서 올려주는 근육이죠. 그리고 하나는 입가를 오므리는 근육이 있어요. 여기에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거울 보시고 웃어보세요. 웃으면 이 선 하나 같죠? 네. 이게 팔자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나뉘어. 여기 3분의 1 지점은 올리는 위쪽 근육이 붙고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옆으로 붙는 근육들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럼 팔자가 왜 도드라져 보이냐? 첫 번째는 위쪽에 지방이 좀 많이 쌓여있는 부분들, 그러면 단차가 나는 거예요. 위에는 불룩하고 아래는 볼륨이 없으니까 이 지방 때문에 여기가 더 깊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여기 자체가 꺼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냥 여기 부분이 꺼져 있어, 쏙. 이건 젊은 분들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꺼져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근육. 가만히 있었을 땐 괜찮은데 웃었을 때 유난히 여기가 쑥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육이 너무 과하게 당기니까 웃었을 때 자꾸 수축이 많이 되고 접히니까 선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네 번째, 탄력. 우리가 종이를 자꾸 구겼다 폈다 하면 주름이 가겠죠. 철판을 구겼다 폈다 하는 거랑 창호지를 구겼다 폈다 하는 거랑 한 번 구겼다 폈을 때 어떤 게 더 주름이 많이 남죠? 당연한 거지. 네. 너무 당연해서 대답을 했었어. 그러니까 얇아질수록 깊은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팔자 주름의 원인은 이렇게 네 가지. 근데 이것도 팔자 주름 좀 타입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코 옆에 여기가 이렇게 꺼졌죠. 여기가 송곳니 오목이라 그래요. 의학용어로 캐나이포사라고 하는데 여기만 꺼진 분들이 있고요. 여기가 깊게 이렇게 꺼진 분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꺼짐도 있는데 선처럼 날렵하게 폭 패인 분들이 있어. 그거는 많이 접혀서 흉터처럼 조직이 좀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건지 원인이 뭔지를 밝히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울 보시고요. 여기를 잡고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렸는데 내가 팔자가 신경 쓰였던 게 안 보인다 그러면 첫 번째 원인, 위에 지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진 게 올렸을 때 좋아지면 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도 저는 여기 보이죠? 올렸는데도 보이면 저는 여기 볼륨이 꺼진 거예요. 근데 볼륨을 채웠는데도 깊게 선이 하나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실선, 파인 링클, 아주 미세 주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에 따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 여기 처진 거는 올려줘야 돼요. 처진 거는 올려준다. 어떻게? 거상수술하거나 실리프팅하거나 아니면 이런 리프팅 디바이스, 뭐 초음파 같은 것들을 해줘서 여기 볼륨을 좀 타이트하게 줄여줘요. 너무 지방이 많은 분들은 지방을 줄여주는 시술들을 하시면 좋아요. 리프팅으로 제거하거나 주사 시술 같은 걸로 지방을 좀 줄여주는 방법. 그 두 번째는 꺼진 분들은 채워줘야 돼요, 결국에는. 근데 문제는 채우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거죠.
히알루론산 필러는 되게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낡은 건물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 구조물, 철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에 철근도 낡고 막 시멘트도 다 부서지는데 겉에 치장만 페인트 칠한다고 좋아지나요? 아니죠. 근본적인 개선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철근이나 구조물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데 그런 히알루론산 필러는 구조물에 대한 개선을 해줄 거예요. 그럼 구조물만 철근만 넣으면 집이 이뻐지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 것처럼 마무리도 또 신경을 써줘야 되죠. 그래서 채우는 거에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가 깊이 꺼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 콜라겐을 생성하는 뭐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것들로 시술하게 되면 그게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겠죠. 내 콜라겐이니까. 특히나 많이 제가 시술을 하는 거는 병원 레디어스 같은 것들을 원액 그대로 사용하진 않고 수화를 시켜서 내 콜라겐이 생성되도록 유도하는 거. 근데 저처럼 이렇게 코 옆에 송곳니 우목이 쏙 꺼진 분들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소량의 필러를 써요. 원장님 요새 궁금한 거. 어. 좀 대부분 오해하고 있는 필러의 진실?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남냐? 남냐? 이동하냐? 이동하냐? 남나요? 네. 이동하나요? 네. 진실이다. 진실이다. 근데 이거예요. 남아서 문제가 되나요? 저는 코 필러도 받았고 얼마 전에는 눈밑 필러도 받았거든요. 남나요? 좀 남아요. 왜요? 히알루론산이지만 우리가 그게 쉽게 분해가 안 되도록 가교결합이라는 그런 걸 해놨어요. 이렇게 뭉치도록 작게 어깨 동무를 하도록. 네. 정제된 히알루론산의 이 덩어리들이 크냐 작냐, 가교결합이 얼마나 있냐, 가공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필러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다 똑같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것도 있고 좀 쫀쫀한 것도 있고 중간급의 필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필러를 어느 부위에 쓰느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어떤 층에 쓰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느냐는 남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면 남아도 그게 내 근육이나 지방층에 이렇게 좀 스며들어서 받치는 구조물 역할을 해줄 거거든요. 진짜 가장 크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막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했을 때 가만히 몇 년 가만히 괜찮다가 지연성 면역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염증 반응이. 그러면 히알루론산 필러는 녹이면 돼요. 근데 그게 장점 중에 하나긴 해요. 녹이는 게 쉽나요, 그렇나 근데? 히알루론산 필러는 가장 분해하기가 쉽습니다. 뭐 케이스에 따라서 얘가 바이오필름을 만들어서 막 내가 공간을 만들고 이러면 좀 어려울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장 치료가 쉬워요. 뭐 급성기 혈관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하긴 하지만 그것도 빨리빨리 녹이고 좀 대처를 하면 어느 정도 개선은 노려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좀 빠르기 때문에 위험한 부위는 저도 필러를 받을 때는 히알루론산을 받는 거예요. 그럼 히알루론산 필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도 제일 쉬운 해결이 편에. 쉽다. 이동하나요는 그거는 맞기도 해요. 근데 안 맞기도 하고 부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은 부분은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근육들이 있죠. 그냥 이렇게 빨래줄 걸듯이 이렇게 고정된 부분도 있고 이 널려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저 바닷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네. 거기서 태풍이 쳤어. 엄청 이 헤일이 심하게 그쵸. 들죠. 네. 근데 저 심해는 어떨까요? 태풍이 부는 바다의 심해. 잔잔하지 않을까요? 잔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잔잔한 곳에다 넣으면 돼요. 어... 많이? 아니, 조금만. 우리 건물을 짓는데 실제로 건물이 이만해도 철근을 모아놓으면 한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외장재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조물을 할 수 있는 건 소량만, 그리고 나머지는 내 콜라겐을 채우던가 다른 방식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부위마다 이마라든가 관자라든가는 사실 필러가 되게 좋아요. 이동 가능성도 굉장히 적고 여기 보시면 여기 눈가 기준으로 해서 안쪽이 움직이는 근육들이 많은 거지. 표정 지어보세요.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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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여기 움직이나요? 와와와 안 움직이죠? 안 움직여요. 와와 나 좀 바보 같다 그지? 그 영구 있잖아요, 원장님. 아 좀 진짜 보다 바보 같다. 그래서 팔레타에는 송곳니, 오목, 캐나인 포사라는 아주 깊은 곳에만 필러는 저는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좀 너무 깊은 분들은 중간층에 아주 소량을 넣기도 하거든요. 보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캐나인 포사라 그래서 이 팔자 성형 수술할 때 귀족 수술이라고 하죠. 네. 그런 보형물을 넣는 부분도 이 코 옆에 이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서 쑥 올려주는 거예요. 아주 뼈 위에 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러도 똑같아요. 그렇게 좀 쫀쫀한 김탄성이 있는 애들을 여기다가만 받쳐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 마취제 좀 불안해요. 마취제. 네. 원래 하실 때 되신 거예요, 근데? 저번에는 주베르 볼륨 받았었는데 네. 최근에 눈밑이 좋아지니까 또 팔자가 신경 쓰이더라고. 아... 그리고 셋째가 태어났잖아요. 제가 40대에 셋째가 태어났으니까 젊은 아빠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만 콩할 거니까 살짝만 보여요. 이제 많은 걸 내려놓으시고 이런 거 하지 말래요. 품위 있게. 제 명예가 있으니까. 명예는 사실 없어.
깊은 층은 필러를 하고 그러면 그걸로 다 차진 않아요. 그러면 이어지는 팔자 라인은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는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시술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꺼진 볼륨은 그 두 가지 종류를 보통 같이 시술하는 경우가 케이스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흉터처럼 실선 주름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러가 뭐 단단한 것도 있지만 아주 부드러운 스킨 부스터 같은 것도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로 리쥬란 스킨 보톡스 마듯이 촘촘촘촘 채우면 이렇게 깊이 패인 흉터 같은 데를 여기 이렇게 살짝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남는다, 이동한다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동하는 거는 깊은 저 피하 지방층 정도는 들어가야 뭐 움직이지 이 피부층에다가 딱 갇히게 그냥 메꿔 놓으면 얘는 거의 안 움직여요. 근데 얘네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부드러우니까 쉽게 분해돼요. 6개월에서 한 8개월마다 한 번씩 해주면 좋은데 하고 나면 그대로 돌아가냐? 그러진 않아요. 조금 더 깊어지는 걸 예방해주고 좀 그래도 내 재생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좋아요.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 말해요. 이거 원래 오래 안 가요. 아, 오래 안 갔구만 왜? 이거 다 안 녹아요. 아 그러면 무서워요.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것들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그쵸. 안정성이 있으면 당연히 유지기간이 길지 않거나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시술해 보겠습니다. 아 무서운데? 그러니까 필러도 여기에 적합한 필러가 있어요. 저는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는 조금 쫀쫀한 거. 왜냐면 기둥이잖아요. 철근이 막 1cm짜리 들어가야 되는데 막 5mm짜리 썼어. 그럼 부실공사가 되죠. 부실공사죠. 그런 거예요. 이게 시술하는 방식은 다양하거든요. 보통 뭐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쓰는 경우도 있고 바늘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환자마다 달라요. 그리고 원장님마다 시술 방식이 다 다르니까 오늘은 제가 직접 해야 돼서 그냥 바늘로 콩 해볼게요. 소독을 먼저 하고. 원장님 근데 피부가 진짜 점점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게 저도 네. 그 생각을 해요. 제가 30대보다 지금이 더 40대가 더 좋은 것 같아. 제가 봐도. 아니 산후조리원 갔는데 직원분들이 혹시 남편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더라고. 저 사람 아는 닥터 이 원장 아니야? 이랬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무서워. 자 괜찮아요. 따끔할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금방 끝나요. 따끔하고 나서 필러가 쑥 들어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은 좀 부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한 1,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면 돼요. 자 이제 말씀하지 마세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따끔. 이게 왜냐면 안전하게 혈관 쪽 확인하고 넣는 거예요. 그거 다 넣는 거예요, 원장님? 아니요 그냥 0.5만 넣을 건데 짱 끝. 자 보실래요? 보여요? 오, 신기하다. 여기 여기 이만큼만 넣으면 돼요. 미드를 한번 갈아줄 거예요. 왜냐면 끝이 뭉툭해졌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1cc면 용량이 되게 적어요. 한 손톱만 하거든요. 새끼손가락 이만큼. 그러니까 많은 양은 아니야. 보통 필러로만 팔자를 다 채울게요 라고 하면 보통 한 2, 3cc도 써요. 정말 깊은 분들은 한 4cc까지도 쓰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 다 꺼진 게 아니라 여기만 살짝 콩 꺼진 거니까 여기만 채울 거라서 여기는 근데 내가 하기 불편한데? 왜냐면 손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따끔. 이제 이거 제 얼굴에다 해서 그렇지 실제로 하면 한 5분이면 콩콩 하거든요. 이게 필러에도 마취제가 있어서 하고 나면 여기가 마비감이 있어요. 얼얼하니 안 아파. 아까 여기 쏙 들어갔던 게 훨씬 낫죠?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송곳니 오목 정도만 꺼져서 이 정도 시술로도 개선도가 좋은 거지만 팔자가 깊은 분들은 또 추가적인 시술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팔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원인과 타입, 그에 따른 치료 방법까지 그리고 실제로 채우는 필러 시술까지도 보여드려봤어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밑에 답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팔자가 깊은데 뭘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보지 않고 상담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응원의 댓글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은 안 남기지만 계속 봐주시는 고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늘 올 때마다 재밌다고 말씀 주셔서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상 당신의 그 빛났던 순간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빛나는 순간 함께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